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골고루 매기가 여러 섹터로 번져나가면서 코스닥 지수 871선까지 가까이 왔어요. 오늘 코스닥도 거의 2,500 목전에 다다랐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9% 넘는 강한 흐름을, 그리고 HLB도 2.87% 상승. 거의 시총 상위권에 있는 2차 전지 한 축, 그리고 제약바이오 한 축이 다 같이 올라주면서 지수단에 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오른 게임주들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 무엇을 봐야 될지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고된 투자의 잠잠? 쉬는 OLED 소부장입니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승부수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윤곽에 확실히 드러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압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어제 딱 거의 한 오후장쯤에 이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몇몇 디스플레이주들이 움직였고, 오늘도 장 초반에 좋긴 했는데, 일단 예상했던 수순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파격적이었습니까?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예상했던 대로. 네, 알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도 조 단위를 많이 보다 보니까 4조 정도가 네.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6세대 투자할 때만큼은 아닙니다. 그때 6세대 때는 얼마 투자했는데요? 13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나죠. 앵커님과 저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란 게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난번이 6세대, 그리고 이번이 8.6세대다 보니까 크기가 1.5 곱하기 1.8m 이쪽에서 레벨업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기판에 더 많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쪽인데,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연간 450만 대에서 한 8.6세대니까 1000만 대까지 약 한 2.5배? 2배가 넘는 수준이겠죠? 네. 이런 쪽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앞으로 OLED를 쓸 용도가 많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그리고 또 중소형 쪽에 중심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삼성의 전략들이 그대로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거는 기대가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력단에 좀 걱정이 됐던 경쟁자였던 일본이 최근에 JOLED 파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경쟁자를 제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또 그리고 뭐 떠오르는, 항상 매번 떠오르는 중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LCD 쪽에서만 강자지 OLED 쪽은 강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승기를 완전히 굳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정부 투자의 목적,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네. 그 디스플레이 쪽의 투자는 초격차입니다. 초격차. 네, 초격차. 그래서 경쟁사들은 이제 6세대인데 네. 그거보다 이제 8.7세대를 올리는 거는 크기를 높여서 내년부터는 이제 맥북,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보다 더 큰 맥북을 이제 OLED로 써야 되다 보니까 좀 더 큰 유리 기판을 이용해서 뽑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격차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초격차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LCD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일본이 1위였었고 이제 한국이 이제 LCD가 이제 한 5세대였다고 하죠. 그래서 LCD 일본에서 투자를 머뭇머뭇거렸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2004년에 1위로 올라섰고, 이제 중국이 LCD 2021년에 이제 올라섰고, 근데 OLED만큼은 지금 한국의 점유율을 보면은 작년에 OLED 한국의 점유율이 71%, 중국 비교해 보면 28%. 그래서 참 OLED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좀 우위에 있다고 뭐 단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용에서의 OLED 약 한 70%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투자까지 한다면 OLED 쪽은 좀 뭐 당분간 좀 따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은 이제 국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보니까 그 코로나 시기 때 여러 가지 IT 기기들이 팔리면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지금 곳간에도 돈이 가득 차겠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더 여기서 시너지인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애플향 거의 뭐 맥북이라던가 아이패드 이런 쪽으로의 많은 제품으로 삼성 패널들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좀 유력하죠? 네. 어.
끝인데요. 해봤으니까. 네, 예. 네. 그러고 기존까지는 LG 쪽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많이 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LCD 라인 쪽에서 넘어오면서 OLED로 박차를 가했지만 그보다 이제 삼성 쪽에 오히려 중소형 쪽이 조금 더 어떤 점유율 쪽의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소형 패널 쪽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돼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맥북부터 아이패드, 그것도 아이폰 15부터까지도 계속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2027년 앞으로 한 5년 뒤 가게 되면 네. 작년이 IT용 OLED 시장이 950만 대, 2027년 5년 뒤면은 4,880만 대, 거의 뭐 이게 거의 5배 정도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연평균 한 39% 성장한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하게 삼성은 커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에서 20%대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돈 투자해서 앞으로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런 날 OLED 관련주들이 아주 폭죽을 터트려 줘야 되는데 괜히 삼성 SDI 때문에 지금 또 2차 전지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고 또 바이든 때문에 바이오주로 시선이 쏠리면서 OLED가 가다 말았어요. 아침에 좀 움직였지만 현구간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거 실망스럽게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좋아, 나는 길게 볼 거야, 모아갈 거야 라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네, 여기는요? 여기도 후자겠죠. 같은 레몬이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후자. 네. 제가 틀렸네요. 네. 아, 네. 후자 쪽으로 모아간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매수세가 조금 이제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특히 이제 어제부터 한 2, 3일 사이에 IT 쪽, 특히 이제 소부장 쪽 흐름 좋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약간의 또 이제 단기 뭐 조정 좀 쉬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보였다는 것 자체도 이제 오늘 이쪽 이제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의 흐름에도 좀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도기현이나 HB 테크놀로지, 뭐 라운텍 등은 이제 선별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많이 올라온 종목은 조금 팔고 또 이제 계속 섹터 순환매를 또 이제 활용하시는 투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빠지고 그러면은 또 딴 종목에서 또 이제 이익 실현하고 또 이쪽에서 또 기회를 뭐 찾는 그런 트레이딩의 그런 또 묘는 또 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그럼 지금 OLED 관련해서의 모아갈 종목들은 삼성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여야 돼요? 아니면은 OLED와 관련된 회사여야 돼요? 뭐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 회사여야 됩니까? 결론은 종목 달라는 쪽이죠. 네네. 종목 뭘 보고 있느냐라는 쪽인데 첫 번째로 특히 지금 OLED 쪽에서 가장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본 쪽에서 들어왔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FMM이라고 하는 포토 마스크,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인 메탈 마스크요? 네, 이쪽에서 국산에서 성공한 회사가 풍원 정밀이고요. 이 회사도 아마 이제 대체해서 시설 투자까지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레벨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계속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PS 홀딩스인데 의외로 이 회사의 기술이 강합니다. 네. 특히 저희가 지주사라는 관점 쪽에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성과는 이번에 올레도스 쪽에서도 이미 다 시제품 완성되고 아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 회사도 좀 더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두 회사를 그러니까 약간 좀 AR, VR 기기 쪽과 함께 변할 수 있는 쪽까지도 확대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반응은요, 모아갈 때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 이유는 세게 가는 놈을 따라 붙어야지. 지금 OLED가 세게 안 가니까 모을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좀 불신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뭐 따라갈 만한 거 어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뭐 준비를 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에게도 기회가 올 테니까 네. 내가 뭐 따라갈 사람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지만 이쪽에서 실망스럽다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네. 모아가자라는 전략이 OLED 쪽에서는 오히려 유효할 거다라는 의견으로 받아주세요. 첫 번째 특징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쉴 만큼 쉰 바이오주 부활을 노립니다. 앞서 김민수 대표님 그랬어요. 따라가야 될 종목 다 말해주지 않았냐. 좀 굉장히 좀 자신감에 찬 소리로 말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최근에 말한 게 마이크로바이옴, 제약바이오주였고 오늘 반응이 굉장히 센 또 종목 특징주였거든요. 지금 이 시장에서 바이오 쪽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발언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마이크로바이옴 발표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열렸던데. 뭘 열고 있습니까? 네. 네. 대표 기업들이 만나서 간담회도 이렇게 열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했더라고요. 예. 쏟아지는 그 바이오 뉴스 좀 정리해 주세요, 대표님. 네, 일단 바이오 쪽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어제부터 약간 면역 항암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좀 시작하죠. 네. 또 AACR이라든가 6월달에 아스코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제 원래 이게 프로젝트 쪽에 하나였는데 그냥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암 정복 관련된 쪽에 캔서 문샷. 네, 이름은 멋있네요. 캔슬 문샷. 네. 네. 2025년까지 암 사망률을 50%대로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면서 8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다 보면 또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도 들어오겠다라는 쪽에서 같이 시장이 반영을 했고 특히 어제 같은 때는 보니까 약간 암 진단 관련된 쪽에 진단 시약,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좀 강했는데 그보다는 또 성과 나오고 있는 면역 항암제 쪽에서 회사들 대표적으로 매드팩토나 ST큐브 이런 쪽도 좀 강한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엔 새로운 게 뭔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마이크로바이옴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4월 달에 세계 3대 암학회도 열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암과 관련한 거는 좀 눈여겨보자. 그리고 최근에 또 임상, 3상이다 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임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벤트가 뚜렷한 회사를 눈여겨보자라고 사전에 말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어제 또 한미약품이 그 무거운 종목이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미약품도 흐름이 좋았고요.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4월 현지 시간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제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국내 기업이 24개가 이제 참여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 24개 중에 하나인 매드팩토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시장에서 집중을 받으려면 20% 이상 이렇게 상한가 종목이 좀 나와줘야 그래 어떤 기업인지 하나씩 다 살펴보고 근데 투자자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미약품 말씀하셨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암 연구학회에서 국내 최다 무려 5개도 아니고 네. 7개 혁신 신약 과제를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면역 항암제 제가 살펴보니까 카트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중 항체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거의 다 많은 종목군들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암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아스코 작년에 6월달에 있었던 아스코에 참여했던 기업 MGK 생명과학이나 매드팩토는 작년에도 아스코에 이제 참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USA에 참가했었던 유바이오로직스나 파메신 등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음을 봤을 때는 학회에 좀 참여했었던 그런 기업들로도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정리하고 갈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CJ 바이오사이언스 상가 갔습니다. 네.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도 고바이오랩도 상승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오늘 일단 폭발됐잖아요. 네. 조금 더 홀딩 해볼까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부각 받았으면 한 발 빼. 네, 살짝은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단기적으로 비중 조절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챙겨야 제맛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특히 바이오 쪽에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얘기들도 막 이슈에 나오긴 하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관련된 내용 찾기에는 또 성공한다. 지금 보니까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FDA에서 승인받은 게 1- 이상이다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수도 다양하고 해서 이걸 다 공부해서 쫓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저희가 인체에 적응하기 여러 가지 거부 반응도 적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차라리 바이오 쪽에서 그런 쪽도 있죠. 앵커님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거, 미용, 네, 뷰티, 뷰티, 헬스, 아. 다이어트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탈모는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 뭐 이미용 기기까지 네, 탈모에 이렇게 흔들리시니까 아니. 네. 이런 쪽 관련주들도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용 기기도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 나는데 그중에 좀 덜 움직인 종목이 이루다가 아닌가 싶고요. 이루다요? 예, 최근 들어서 같은 쪽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지지권 맞추고 다음을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한번 레벨업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루다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똑같죠. 일단 이미용 쪽인데 아무래도 치과 쪽도 있고 같이 연결된 쪽이 있는데 고주파를 활용한 기기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이쪽 부분을 바라보는데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오늘 관심을 보였으니까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찰실현을 하는 것도 돈을 챙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그렇다면 또 안 간 시선이 갈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 이번엔 뷰티, 헬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살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루다 나왔습니다. 꿈을 이루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개그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공격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암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앞서 이제 4월에 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암학회 이야기도.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이 딱 암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으니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다른 좀 자잘한 것 제치고 암 임상 혹은 암과 관련한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으로 나 한번 몰아볼래. 이 전략은 유효할까요? 네,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형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좀 변동성이 큰 종목도 여럿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키워드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다 이야기해봤고요.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다시 또 100불 갑니까? 유가 대비책은 대체 에너지로 세워야 될지 또 여기 이야기해 볼게요. 유가가 1월 이후 최고치로 뉴욕에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WTI가 80불 위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100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그 이야기 하셨죠. 그렇게까지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라고. 네. 빠질 때도 유가는 쉽게 안 밀린다. 네. 라는 얘기 드렸고, 근데 반대로 그러면 또 쭉 올라갈 걸 그냥 보고 있겠느냐? 이것도 또 아닐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도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를 다 봐야 되겠죠. 근데 공급은 뭐 어떤 저희가 오페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오페크 쪽에서 어떤 대규모 유전이 발견돼서 저희가 뭐 한 5년 동안 펑펑 쓸 정도의 유전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공급의 확대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죠. 발견해도 앞으로 5년 걸립니다. 네. 끌어올릴 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만약에 여기서 그럼 유가가 다시 70달러대 깨져서 거기 자리 잡는다. 주식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큰 충격이 나옵니다. 오히려 수요가 안 좋아서 경기가 부진하다는 거에 반증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의 수요를 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유가는 또 오히려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일정 범위 쪽에서 약간 우상향 쪽으로 살짝 턴하는 쪽이 가장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관련된 얘기는 또 유가가 또 약간 더 우상향 되기 시작해야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기가 좋겠죠. 네. 그런 분위기를 반증한다라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 만약에 또 이제 90달러대가 넘어간다. 시장에서 물가가 또 자극하다 보니까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런 것도 좀 걱정은 되는데 지금은 일단 약간 좀 에너지 쪽에 대한 변화와 또 그를 또 유가가 상승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혜 쪽도 바라보는데 과거 같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또 물가 쪽에서의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싫어하잖아요. 비축률을 또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해서 너무 치솟는 것도 방지할 테고 떨어지는 거는 또 오펙 회원국들이 방지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밴드성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와 별개로 우리가 이렇게 유가 가지고 힘들어할 바에는 빨리 대체 에너지로 좀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힘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시장에 특히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을까요? 워낙
수익률 게임할 수 있는 여러 섹터가 있다 보니 아, 굳이 여기서 놀지 않겠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뭐 EU에서 이제 뭐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뭐 2배 이상 높이겠다라는 뭐 이제 전망도 있었고, 또 이제 내연기관 신차 2035년부터는 뭐 판매 금지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원전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정책 등이 좀 나오면서 일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짧게 움직이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참 이렇게 뭐 약한 흐름 좀 반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 또 이제 중요한 일정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의 그 이제 3대 국부 펀드 있죠. 무바달라 최고급 인사들이 5월에 이제 방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구체적인 투자처를 조율하기 위해서 5월 달에 방한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쪽 관련된 섹터를 보면은 뭐 원전, 방산, 태양광, 수소, 바이오 등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4월은 좀 뭐 쉬어 가더라도 5월에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수익률 게임이 워낙 다른 곳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 시장에서 아직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 그럼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이 2차 전지잖아요. 마침 오늘 또 삼성 SDI가 GM과 합작 공장 이야기 나오면서 7%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에코프로즈들도 지금 또 오르니까 코스닥의 지수 움직임도 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네. 역시 돌고 돌아 결국 전기차입니까? 피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역시나 탄력을 받아가네요. 진짜 강해요. 네. 그리고 어제도 딱 오늘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 안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만 보는데 또코프로. 뭘 요즘 그렇대요. 또코프로라고. 코를 왜 이렇게 자꾸 푸십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딱 자리가 이제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그래요. 지금 주가가 제 차트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한 번도 이 가격대를 종가상으로 이탈한 적이 없는 흐름들입니다. 단기 제가 설정한 이동평균선 쪽에. 근데 어제도 딱 그런 자리 쪽에서 변화가 나와서 오늘 만약에 변곡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조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흐름들 쪽에서 위쪽으로 타진한다. 그러면 역시나 또 그쪽의 움직임들이 다 활발하게 나오는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전기차 2차 전지 쪽만 바라봤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바이오 쪽까지 넘어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피로감 때문에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종목들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선한 매매의 재료와 함께 또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쪽으로 점점 확산시켜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오늘을 본다 계속 이쪽에 붙어야 되겠죠. 어렵습니다. 계속 눈치 게임밖에.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도 그 예측과 좀 다르게 과열되는 시장 흐름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에이 많이 올랐으니까 발 뺄 거야라고 했다가 후회하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네, 역시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눈치 싸움. 네. 그럼 여기서 죄송한데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측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그럼 대응을 하겠습니다. 코스닥 900 넘길 거라고 보십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요. 네. 코스닥의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벌써 4월이잖아요. 주봉에서 음봉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한 섹터가 여럿 있기 때문에 뭐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특징주까지 알아보면서 현 구간 중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돌고 돌아 또 차전지로 마무리가 됐는데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